안녕하십니까. 채널 경남 대표 유용수입니다. 거창에서 태어나 우리나라 법조계의 큰 기둥으로 우뚝 선 박동주 변호사를 모시고 그의 인생 역정 그리고 고향 후배들에게 들려주는 삶의 지혜 등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먼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를 채널 경남의 대담 프로에 초대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변호사님은 현재 서울에서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창까지는 무슨 일로 오신 겁니까? 네, 내일 대성고등학교 개교 50주년 기념 행사 일환으로 제가 특강을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려왔습니다. 이번에 그 진행하는 강연의 주제가 뭡니까? 학교에서는 특별한 주제를 내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나름대로 후배들에게 공부에 도움이 되는 말을 해달라는 취지로 받아들여서 제가 공부한 과정을 진실에 입각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그렇습니까? 내일 그 뭐 강의를 하면은 뭐 돈은 어느 정도로 받습니까? 제가 어떻게 그 모교에서 후배들에게 돈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 그냥 하지는 못하는 거 아닙니까? 어서 뭐 봉투에 좀 많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뭐 그것은 안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받으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네, 만약에 준다면은 후배들의 장학금으로 내놓겠습니다. 그 장학금으로 주고 뭐 우리 채널 경남한테 좀 기부 좀 해주십시오. 네, 많이 나온다면 그렇게도 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대성고가 뭐 교죠? 몇 학인가요? 네, 제가 대성고등학교 1례 졸업생입니다. 예. 그 당시에 문과, 상과, 양장과 세 과가 있었고 제가 문과에서 1번이었기 때문에 졸업증 남바도 1호로 되어 있습니다. 일과 상당히 인연이 많습니다. 그럼 그 몇 년도에 입학한 겁니까? 중학교 1학년 때가 5.16이었으니까 61년도고 아마 고등학교는 64년도에 입학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그 변호사님의 학창 시절을 해고한다면 뭐 한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당시에 뭐 학창 시절의 해고라고 하면은 특별한 게 없고 주로 저는 뭐 공부를 많이 했기 때문에 공부 말고는 뭐 어디 뭐 좀 취미 생활이 별로 있었는 게 없습니까? 학교 다닐 때는 뭐 주로 공부만 했습니다. 네. 공부 말고 막 노는 것도 좀 안 하셨습니까? 네, 대학교 들어가거나 뭐 그 이후에는 좀 잘 놀았죠. 그렇습니까? 그 박 변호사님은 거창 어디서 태어났습니까? 네, 저는 거창읍 동별리에서 태어나서 대성중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그 유년 시절을 그 에피소드가 또 뭐 있다면 어떤 게 또 들어 있습니까? 유년 시절의 에피소드요. 예. 유년 시절에 꼭 에피소드를 하나 든다고 하면은 초등학교 한 2학년 때인가 한 3학년 때인가 잘 기억은 안 납니다만은 그 당시에 그 저를 친한 친구가 표문수라고 있었는데 이 사람이 가을에 맨발로 학교를 오더라고요. 그래서 왜 맨발로 오냐 물어보니까 학교에 가면 자꾸 신발이 도난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몇 번 신발을 갖다 도난당한 그 쓰라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야, 나도 내일부터 맨발로 다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을에 아주 그 썰이가 많이 내린 아침인데 엄청나게 발이 시렸죠. 그래도 맨발로 다녔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다녔는데 맨발로 그 운동장에 줄을 서가 있으니까 교감 선생님이 그걸 보신 겁니다. 가을에 아주 썰이 내리는 아침에 맨발로 온 사람이 있으니까 선생님으로 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죠. 그래서 저한테 오더니 왜 맨발로 왔냐 이래 묻는 겁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그냥 신발 이렇게 입어버릴까 싶어서 맨발로 왔다 이렇게 대답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제가 이게 뭐 좀 거짓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거짓말했냐면 신발이 없어서 그냥 왔습니다. 이러니까 이분이 엄청나게 충격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도 형 신발도 없냐 이래 묻는 겁니다. 형 신발이 있다 하면은 형 신발 신고 오면 될 건데 이렇게 답할 물으실 것 같아서 네, 형 신발도 없습니다. 이렇게 일행된 겁니다. 아버지 신발도 없나 또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신발은 있지만 너무 커서 못 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너무나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숨을 쉬시면서 그 먼 하늘을 쳐다보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이제 그날 오후에 그 우리 담임 선생님이 신발이 다 떨어진 것을 어디서 하나 이래 막 기운 것을 가져와 저를 갖다 주는 겁니다. 갖다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싱긋이 웃으시면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 선생님은 아시죠? 우리 신발이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걸 갖다 받아가지고 오다가 하천 그 하천 뚝 있잖아요. 있죠. 하천 뚝에 돌 구멍 사이에 막 억지로 집어넣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이제 이때부터는 신발을 신고 다녔는데 그 교감 선생님이 보실까 싶어서 신발 없다는 놈이 어떻게 신발을 신고 왔느냐 이래 물으실까 싶어서 교감 선생님이 저쪽에 오시면 멀리 그냥 빙빙 이래 피했네요. 피했습니다. 그런데 6학년 때 일제고사가 있었는데 일제고사에서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월천 초등학교에서 1등을 하니까 이제 그때까지만 해도 뭐 여선생님들이 저를 갖다 아무것도 아닌 걸로 보다가 월천 초등학교에서 1등을 했다 이러니까 박동주 이런 좀 알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그때부터 시작입니다. 네, 시작하는데 교감 선생님이 우리 반에 오신 겁니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이 반에 박동주라고 있나 이러시는 거예요. 저는 이제 그거 알까 싶어서 몇 해 전에 맨발로 다닌 그 사람이 나라는 걸 교감 선생님이 기억하고 있을까 싶어서 막 불안해 죽겠는 거예요. 아주 불안하게 생각하면서 일어나니까 그걸 기억 못 하시고 네가 그렇게 공부를 잘하나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해방이 되었습니다.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현재 그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네, 저희 집사람과 아들 둘 있습니다. 네. 아들 둘은 지금 현재 어디에서 거주하고 계십니까? 네, 둘 다 미국 그 시민권자로 미국 가 있는데 큰 아이는 장남은 뉴욕 대학 치과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지금 그 텍사스 달라스에서 치과 의사를 하고 있습니다. 치과 의사. 예, 둘째 아들은 뭐 개업을 한 겁니까? 안 그러면은 예, 병원에 지금 병원에 그냥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월급 받고 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럼 월급 받으면 집에 좀 붙여줍니까? 아이고, 뭐 우리 보고 버짓달라 안 하면 다행이죠. 그래도 공부 시키느라고 고생을 하시는데 얼마씩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아이고, 그럴 수 있습니까? 뭐 다음에 제가 아주 능력이 안 되면 그때 좀 오늘 받아야 돼요.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서울로 가 전화해가지고 다음은 100만 원씩 좀 붙이라 그러십시오. 예. 아버지가 좀 쓰겠고. 우리가 능력이 안 되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요즘 그 변호사 하면서 그래도 돈이 좀 되는 모양이지요. 아들한테 돈 안 받으려 그러면 보니까. 네, 뭐 아들한테 돈 받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까? 예. 또 작은 아들 또 있죠. 네, 둘째 아들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경제학과를 졸업하고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뭐 돈은 그런 데는 벌겠네요. 네, 아직은 뭐 많이 벌지는 못하지만은 그 인도계 사람의 그 부잣집에서 그 부자 회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호사님 처가는 어디입니까? 네, 처가는 거창 아닙니까? 거창 지금 거창 중앙고등학교. 예. 그 사모님께서는 거창 중앙고등학교와 관련이 많으신 걸로 압니다. 예. 그에 대해서 좀 학교하고 처가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저희 그 장인어른은 그 재헌 국회의원이시고, 예. 그 다음에 거창 중앙고등학교 이제 과거에는 거창 상업고등학교였죠. 예. 설립자이신 일정 표현태 선생님입니다. 예. 그리고 지금 재단 이사장인 표민수 씨가 저희 처남입니다. 네. 그 당시 그래 결혼은 몇 년도에 했습니까? 결혼을 제가 77년도에 한 것으로 기억납니다. 그 어떻게 중매 결혼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네, 뭐 연애 결혼이죠. 그 당시 뭐 공부 잘한다고 이래가 뭐 소개가 된 겁니까? 네, 뭐 그것도 좀 도움이 됐을 겁니다. 근데 처가 덕분에 그 학교를 갔다 그때 뭐 좀 관여하는 그런 건 전혀 없습니까? 저는 뭐 학교에는 전혀 가지 안 합니까? 네. 그리고 그 대학 시절 법학이 아닌 도고 동문을 전공하신 걸로 압니다. 특별한 사연이 있을 것 같습니다. 대학 시절 어떻게 보내셨는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아마 동문과에서 사법고시를 공부한 데 대해서 좀 의아스럽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법대를 가려고 했습니다. 예. 법대를 가려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서울대학 시험 볼 때에는 서울법대 과목이 영어, 수학, 국어, 일반 사회에다가 도거, 불어 중에서 반드시 택일하게 돼 있었습니다. 한 과목을. 그런데 그 장에는 그 당시에 도거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예. 그래서 도거를 독학하다 보니까 이게 도거 독학이 사실 어렵거든요.
그래서 특히 외국어 독학이라는 게 어렵지만 독어는 특히 그 처음에 기초 문법이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우선 정관사가 16개나 되고 예. 그다음에 부정관사가 12개나 되고 또 형용사 의미변화 예. 뭐 의미변화에 보면 강변화, 약변화, 혼합변화 뭐 이렇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또 동사도 강변화 동사, 뭐 약변화 동사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독학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과목입니다. 그래서 그걸 독학하다 보니까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결국 동문과를 응시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동문과에 들어갔지만 원래 저는 저 사법고시를 염두에 두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요. 예, 그래서 사법고시를 공부를 한 것입니다. 예. 보통 우리 거창에 사시는 분들은 그 박동주 변호사가 동문과를 했다는 거는 전혀 생각을 않고 있습니다. 전부 다 법대 나온 줄 압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문과 나온 걸 확실하게 말씀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서울 법대 나와가지고 사법고시를 듣는 걸로 그렇게 합니다. 예. 네, 그 법대 나온 사람들도 뭐 이점이 있겠지만 예. 저는 동문과를 나왔기 때문에 물리대 쪽에는 사법고시 한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변호사한테는 오히려 동문과를 나온 게 저한테 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 동문과를 전공하셨으니 문학에 상당한 조예가 있겠습니다. 그 나의 예송 씨가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뭐 조회는 없습니다만 문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자연히 문학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좀 한시를 좀 애송하고 있는데요. 예. 그 중에서 그 특별한 애송시라고 한다면은 당나라 때 최호라는 시인이 쓴 등황학루,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황학루에 올라 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잠깐 뭐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예, 하십시오. 예. 네, 제가 거창 경찰서장으로 있을 때는 예. 그 당시에 기관장들이 한 달에 한 번씩 예. 그 모여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예. 뭐 기관 간에 서로 협조를 돈독히 하자는 취지였던 것으로 그때 금요일 날 주로 합니까? 그 금요일에 하는 모임이 있는 것 같던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금요일이었는지 뭔지 그거까지는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그때에 거창에 남정인지 지금 오래돼서 그 음식점 이름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예. 남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일단 예. 그곳에 그 한정식 집인데 예, 그곳에 또 들어갔더니 병풍이 예. 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대학 저희 그 정조부님께서 한학자이셨기 때문에 예. 저희들 집안에서는 한학에 좀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대학 1학년 때 6개월간 그 한문을 배웠습니다. 예. 한 학기죠. 그런데 그때 책 교과서에 서울대학 교과서에 있는 한문책 예. 이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워버렸습니다. 다 외우고 해설까지 외워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어디 가면은 일단 병풍 같은 게 있으면 제가 한번 봅니다. 저건 내가 외웠던 건지 안 외웠던 건지 그거부터 봅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 남정에 딱 들어가니까 병풍이 있고 거기에 병풍에 한시가 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시가 써져 있는데 거기 등황학루, 최호의 등황학루가 써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그 기관장님들께 그 황학루에 대한 시를 갖다가 해설을 해주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뭐냐 하면 우선 그 시를 이해하려면은 그 시에 얽힌 전설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예. 그런데 그 전설이 뭐냐 하면 지금 저 황학루가 어디에 있냐면 중국의 무창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예. 무창의 양자강가에 있는데 예. 그 양자강가에 그 황학루가 있는데 옛날에 그 황학루가 있기 전에 그곳에는 그 조그만 주막집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주막집이 있었는데 그 주막집에는 한 40대의 고상한 선비가 고상하게 생긴 선비가 가끔 와서 술과 밥을 먹고 가는데 이 양반은 돈을 술값 밥값을 안 주고 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래 이제 좀 들어보십시오. 안 주고 가도 또 주인도 술값 밥값을 달라 하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사람이 그 선비가 그 집에 오는 날은 그냥 그 집이 그냥 만원이 돼버린 거예요. 손님들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주인도 저분이 오늘 오시니까 오늘 장사가 잘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한테는 공짜로 밥을 줘도 술을 줘도 안 아까운 겁니다. 그래서 달라 소리도 안 하고 줄 생각도 안 하고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한 2, 3년 동안 그분이 술값, 밥값을 안 내고 갔습니다. 그런데 한 3년쯤
됐을 때에 그분이 오더니 주인 보고 내가 이 집에 외상값이 많죠 이러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하는 말이 아이고 선비님 무슨 말씀이십니까? 외상값이라니요. 그런 걱정 마시고 우리 집에 자주 오시기나 하십시오. 우리는 언제나 선비님 오시면 대환영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선비가 이 집에 귤 껍질 있나 이래 묻더라는 겁니다. 귤 껍질 있다. 그럼 귤 껍질을 가져오라. 그 귤 껍질을 갖다 줬습니다. 갖다 주니까 그 주막 벽에다가 그 귤 껍질로 이래 눌러서 학을 한 마리 걸었습니다. 그런데 귤 껍질의 그 물은 노랗죠 색깔이. 그래서 그 황학이 된 겁니다. 노란 학이란 뜻이죠. 그런데 그 그림은 그 벽에 그린 그림은 그저 봤을 때는 그냥 황학인데 사람들이 이래 박수를 치면 그림의 학이 너울너울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문이 나겠죠. 그래서 그 소문이 그 일대에 쫙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 일대에 있는 한량들이 황학이 춤을 추는 그 그림이 있는 술집으로 가자. 이래가지고 구름같이 모여들었답니다. 그래서 뭐 인산인해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그 주인은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고 나서 한 3, 4년 동안 그 선비가 안 오더라는 겁니다. 안 오더니 한 3, 4년 후에 그 집에 한번 나타났습니다. 제가 이제 뭐 외상값을 갚은 정도가 됩니까? 이래 말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선비님 외상값 정도입니까? 우리는 뭐 선비님 덕분에 큰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래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비가 하는 말이 그럼 이제 됐군 하더니 그 황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는 겁니다. 황학을 타고 하늘로 날아가 버렸으니까 이제 그림이 없어졌죠. 그림이 없어지니까 손님들도 이제 떨어지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은 뭐 그 집 주인은 큰 부자가 되어 가지고 어디론가 갔는데 그 뒤에 그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디로 갔는지 그에 대해서는 아무런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막이 있던 그 장소에다가 누각을 하나 세웠는데 이게 황학루입니다. 황학루. 그런데 황학루는 중국의 3대 누각 중에 하나입니다. 중국의 3대 누각이라고 하면 내나 무창에 있습니다. 무창의 황학루, 악양루, 그리고 남창의 성황각. 이 세 개의 누각을 중국 3대 누각이라 합니다. 그래서 당나라 때 이제 최호라는 시인이 황학루에 올라가지고 그 황학루에 얽힌 전설을 생각하면서 쓴 시가 바로 이겁니다. 석인 이성 황학거 옛사람이 이미 황학을 타고 가버렸으니 차지 공려 황학루 이 땅에는 동거만이 황학루만 남았네. 황학 일거 불부반 황학은 한 번 가서 다시 돌아오지 아니하니 백운 천재 공유유 신구름만 헛되이 천년을 맴도네. 청천영역 한양수 맑은 강물에 영역이 떠있는 한양의 숲을 한양수라는 것은 숲을 이름입니다. 한양수 우리 저 함양에 가면 상림숲이라는 숲이 있죠. 그것과 같이 상림이라는 숲을 이름이 있듯이 한양수라는 황학루 옆에 있는 그 숲을 이름이 있습니다. 그 맑은 강물에 그 숲이 강에 이렇게 비친 걸 묘사하는 것입니다. 맑은 강물에 역력히 떠있는 한양의 숲을 방초처처 앵무주 향기로운 풀이 곳곳에 무성한 앵무주 물섬. 앵무주라는 것은 물섬 이름입니다. 물섬이라는 건 뭐냐? 바다에 있는 섬은 그냥 섬이라고 부르죠. 한자로 쓸 때는 섬도자를 씁니다. 그런데 강에 있는 섬은 물섬이라고 부르고 물섬 한자로 쓸 때는 물섬 주자를 씁니다. 삼수변에 고을주자를 씁니다. 그래서 물섬 주자인데 그래서 앵무주라는 것은 물섬 이름입니다. 향기로운 풀이 곳곳에 흩어져 있는 앵무주 물섬. 일모향간 하처시 해는 저무는데 내 고향은 어디 맹고 연파강상 사인수 물보라 치는 강변에 오니 마음이 수스러워지는구나. 이런 시입니다. 이런 시가 그 병풍에 써져 있었고 제가 기관장님들께 대학에서 배운 대로 해설을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더욱 그 저를 좀 높이 보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때 거창 경찰서장 시절이죠.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일을 하셨다고 하던데 어떤 직업을 가졌나요, 그 당시?
대학 졸업하고. 네, 그럴 때 대학 졸업을 하고 제가 시험을 공부를 하다가 사법시험이 제때 좀 안 돼가지고 예. 법원 사무관 시험이라고 있습니다. 예, 예. 법원 사무관 시험이 요새는 법원 행정고등고시라고 부릅니다. 네, 법원 행정고등고시 제4회 법원 행정고등고시에 제가 그때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 3년간 사무관으로 법원 사무관으로 활동했습니다. 그리고 법원 사무관으로 활동하다가 어떤 계기로도 경찰이 되신 건가요? 네, 법원 사무관으로 있으면서 예. 그 사법고시에 대한 집념을 버리지 못하고 예, 예. 그 법원 사무관을 근무하면서 공부를 해서 예. 사법고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뭐 제가 들어본 걸로는 그 법원 사무관 시험에 예. 1등 했다가 하는데 그거는 어떤 이야기들입니까? 네, 제가 소속을 했습니다. 했는데 제가 이제 그것이 뭐 1등이 제가 실력이 좋아서 1등 한 게 아니고요. 사법시험을 공부할 때 좀 사법시험에 제가 뽑은 문제가 나오면 예. 사법시험에서 좀 히트를 치기 위해서 그 예. 논문을 갖다가 고시 잡지에 나오는 논문을 이래 끊어가지고 예. 제가 그 사법시험 공부를 하면서 군데군데 이래 끼워 넣어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법시험에는 하나도 안 나오고요. 예. 법원 사무관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 당시에 형법책에 과실범의 공동정범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5줄밖에 안 나왔습니다. 5줄. 예. 그런데 제가 본 그 논문은 12페이지, 장장 12페이지에 걸쳐져 있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문제가 딱 펼쳐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뭐 그걸 완전히 논문을 갖다 거의 뭐 통달하듯이 해두었기 때문에 막 그냥 쓰제꼈죠. 그러면 시간만 많으면 뭐 거의 12페이지 다라도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게 이제 점수를 많이 받기 위해서는 내가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남이 잘 못 써야 됩니다. 그냥 남들은 한 5줄밖에 안 되는 걸로 공부를 했으니까 자기들이 뭐 아무리 그 시간에 뭐 짜낸다 해도 나올 게 뭐 있겠습니까? 예. 별 없죠. 그래서 제가 그때 시험 점수를 얼마 맞았고 형법을 얼마 맞았느냐 하면서 법원 사무관 시험에서 88점을 맞았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일반적으로 2차 시험에서 일반적으로 그 법학 과목에서 60점 이상 맞기가 어렵습니다. 예. 어려운데 88점을 맞았으니까 수석되는 거죠. 그것도 다 운입니다. 근데 그 뒤에 들어보면은 예. 법원 사무관 시험에는 탈락하고도 사법고시 앞에 된 사람이 또 혹시 있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법원 사무관 시험에 됐는데 사법고시도 된 사람도 있었고요. 있고. 또 법원 사무관 시험은 됐는데 사법고시 떨어진 사람도 있었고 또 뭐 둘 다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렇죠. 그 재수 없으면 둘 다 떨어질 거고. 그 뭐 좀 그다음에 재수 없는 사람은 사법고시 법원 사무관은 되고 사법고시 떨어지고 뭐 제 경우가 그래서 했었습니다. 뭐 사법고시 몇 번 만에 됐습니까? 사법고시가 토탈 제가 한 2차 시험만 한 5번 정도 쳤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5회 정도 뭐 그랬다면 참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그 당시에. 그 당시 그래 법원 사무관으로 해도 상당 고급 공무원이 있었는데요. 네. 근데 그 당시 그러면 결혼해가 아기도 있었습니까? 예, 그랬죠. 제가 장남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공부만 해서는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뭐 나도 가장인데 어쨌든 돈을 벌면서 공부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뭘 어떻게 할 것인가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니까 7급 시험을 봐야겠다 우선. 7급 시험은 객관식이었기 때문에 객관식이라는 것은 맞고 틀리고가 분명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런 거는 좀 자신이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이 주관식 시험이라는 것은 매기는 사람 마음입니다 실제로. 매기는 사람이 이건 잘 썼다고 하면 점수 올라가는 거고 매기는 사람이 형편없다고 하면 점수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참 사실 좀 불안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7급 시험 중에서 뭐 세관직을 한번 보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뭐 일반 행정직 같은 것은 저하고 잘하는 사람들 행정고시 합격하고 있는데 그 밑에 들어가기도 싫고 하니까 세관직 이런 데 가서 어디 한직을 받아가지고 사법고시 공부를 하자 이런 생각으로 7급을 보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잡지를 읽는 거니까 제4회 법원 사무관 시험 이래 딱 공고가 났는데 과목이 사법시험하고 꼭 같은 거예요. 8과목. 그리고 사법시험은 2차 시험이 나흘간 봤습니다. 제 기억으로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봤고
그런데 법원 사무관 시험 그해 그 2차 시험 날짜를 보니까 18일, 19일, 4월 18일, 19일 이틀간 연이어서 있는 겁니다. 예. 그렇다고 하면 이건 법원 사무관 시험은 별도로 공부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1차 시험만 이제 보면 되는데 그때 이제 사법 시험은 그 전에 1차 시험이 되었었기 때문에 사법 시험 1차 시험이 하면 되면 2차 시험은 다음번에는 2차 시험을 2번 보게 해줍니다. 예. 다음번에 1차 시험을 안 봐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그때는 사법 시험은 2차 시험만 보면 됐고, 근데 1차 시험을 봐야 되는데 저는 이제 사법 시험에서 1차 시험에서 잘 안 떨어진 이유는 뭔가 하면은 저는 독일어를 택했습니다. 예. 고등학교 때 독일어를 잘 못한 바람에 서울법대를 못 들어갔는데 예. 그 대학 들어가서는 독일어를 잘했기 때문에 1차 시험에서는 독어를 택했습니다. 예. 그런데 영어를 택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에 영어 시험 문제가 너무나 어려웠기 때문에 예. 50점 이상 맞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또 많은 사람들이 40점 미만을 받아가지고 과목 낭비를 당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예. 그런데 제 경우는 독어를 택했기 때문에 뭐 97.5씩 예. 뭐 다 맞거나 한 개 틀리고 이 정도 예. 제가 최고 득점을 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때는 독어 때문에 서울법대를 못 들어갔는데 사법시험에서는 독어 덕분에 예. 독어 덕분에 1차 시험이 잘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인생 만사가 세옹지물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당시 뭐 그럼 애기도 바가미카를 공부했습니까? 예, 저 뭐 애기가 있었습니다. 애기 장남이 있었는데 제가 이제 사법시험 되고 이제 했을 때에 예. 그럴 때에 뭐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럴 때는 장남을 이래 업고 예. 장남을 업고 골목에 가서 이 책을 봅니다. 책을. 이제 사모관 하면서. 예, 책을 보고 있으면 옆집에 아줌마들이 그러는 거예요. 애가 저렇게 클 때까지 공부를 하나 막 이렇게 중얼중얼 하시는 거예요. 이제 그 뭐 말씀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를 생각해서 하는 거지만 듣는 사람은 굉장히 가슴 아픕니다. 막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거창경찰서에도 근무를 하셨죠? 네, 그랬습니다. 예. 그때 뭐 기억에 남는 일이 있습니까? 네, 제가 거창경찰서장으로 1년간 근무를 했는데요. 그때에 이제 기억나는 것 중에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제가 거창서장으로 재직할 때 그때 현재의 거창경찰서 청사를 지었습니다. 예. 지었는데 그 당시에 김영삼 대통령께서 청사를 화려하게 짓지 말라 이런 지시를 하셨기 때문에 경찰청에서는 경찰서를 화강암으로 짓지 말고 타일로 지으라는 겁니다. 타일로 벽을 떼어서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지시가 진짜로 내려왔습니다. 예. 문서로 공문으로 내려왔는데 제가 거창 사람이 아니라면 지시대로 하고 말았겠죠. 그런데 저는 거창 사람이고 그리고 제 후배들이 거창의 후배들이 경찰 후배들이 두고두고 근무할 장소인데 그 초라하게 짓기는 너무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그 부분의 책임자였던 경찰청 기획관리실장님 이수일 치안감님이라고 서울법대를 나오셨고 행정고시 학교 가신 분입니다. 저를 상당히 사랑했었습니다. 그분이. 지금은 고인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그분한테 제가 설득을 했습니다. 거창에는 화강암이 많이 생산되기 때문에 거창에는 화강암이 그렇게 비싸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 첫째. 두 번째는 그때 그 모동기업 대표이신 강종희 회장님 뒤에 국회의원도 역임하셨죠. 그 강종희 의원님께서 바닥에 깔 석재는 기증해 주시겠다. 약속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화강암으로 짓더라도 타일로 짓는 거와 그 예산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 이걸 설득을 했고 그 다음에 그때 바로 군청은 이미 그 화강암으로 멋지게 지어놨었습니다. 그렇죠. 그 군청을 화강암으로 멋지게 지어놨는데 경찰서를 타일로 짓는다고 하면은 그 후배들이 특히 무관조직이라는 것은 사기를 이러면 일을 잘 못합니다. 그런데 그 타일로에 있는 그 청사에 들락거리면은 얼마나 그 사기가 저하되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면서 그 타일로가 아닌 화강암으로 짓게 좀 허락해달라는 취지로 설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이야기를 해서 그분이 그래 오케이 해가지고 그래서 현재의 화강암 경찰서가 건물을 지은 겁니다. 깨끗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람있게 생각. 그리고 그 사법고시를 마치고 경찰로 오게 된 동기가 어떻게 경찰로 왔습니까? 네, 제가 법원 사무관으로 법원에 근무하다 보니까 좀 법원이나
그 검찰은 우선 이원 조직이고 예. 이원 조직이라서 이 그 말하자면 별정직과 일반직 간에 좀 갈등이 있고 예. 그런 것이 좀 싫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국민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국민을 위해서 봉사하는 것이 보람 있는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에 경찰을 지망한 것입니다. 네. 그때 뭐 어느 경찰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제가 제일 처음에는 부산 그 북부 경찰서 지금으로 말한다면은 뭐 사상 경찰서, 화명 경찰서, 뭐 강서 경찰서 구역이 전부 다 합한 것이 예. 그때는 북부 경찰서에 속했습니다. 네. 경찰서장은 어느 경찰서 하셨나요? 네, 거창 경찰서장하고 진주 경찰서장을 했고요. 예. 그다음에 서울의 송파 경찰서장. 경찰서장은 세 군데 거쳤습니까? 네, 네. 그 본청에서 어떤 과에 또 한번 근무하신 적이 있습니까? 네, 본청에서는 제가 외사 3과장, 예. 외사 수사대를 지휘하는 과장입니다. 외사 3과장과 그다음에 정보 3과장, 예. 정보 3과장 역임했고 그다음에 감사과장을 역임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어보니 소위 잘 나가는 경찰이었던 것 같은데 또 왜 경찰을 그만두셨는지 그 예. 예. 그 뭐 두 아들을 미국 유학시키다 보니까 예. 그 상당히 그 좀 경제적으로 좀 쪼달려서 예. 변호사 개업하기 위해서 그만두었습니다. 그럼 돈을 벌기 위해서 일단은 그만뒀네요. 예, 그렇게 벌습니다. 그런데 현재 돈은 뭐 좀 많이 벌었습니까? 그 이제 두 아들 유학시키고요. 예. 뭐 좀 남았으니까 예. 뭐 저는 성공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사법고시는 정확하게 몇 살에 합격했나요? 그때 아마 32살 좀 됐을 거예요. 32세. 네. 그리고 며칠 전 이거 홍준표 지사에게 네. 우리 박동규 변호사님 이야기를 하니 네. 잘 아시더군요. 예. 홍준표 지사는 어떤 관계입니까? 네, 홍 지사님하고는 제가 사법고시 동기입니다. 예. 사법도 동기고 연수원에서부터 제가 나이가 좀 많으니까 예. 저를 형이라 불렀죠. 그래서 호형호재하는 사이인데 아주 뭐 훌륭한 정치 지도자라고 생각하고 예. 제가 송파 경찰서장을 할 때에 예. 송파에서 그분이 국회의원을 했습니다. 송파구에서. 그때도 저보고 형님이라 불렀습니다. 예. 그럼 그 당시 그 경찰서 와가지고 뭐 어때 뭐 밥도 한번 샀습니까? 네, 경찰서에 와서 그 전 의경들 격려금도 주시고 하셨죠. 예. 네, 훌륭하신 분입니다. 예. 뭐 지금도 그 자주 연락은 합니까? 요새는 뭐 연락은 못해도 그분이 뭐 워낙 잘 돼가 계시니까 잘된 분한테는 연락 안 하는 게 도와드리는 거 아닙니까? 예.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주로 어떤 일을 했습니까? 네, 제가 해결했는 게 있다면 한번 해보십시오. LG건설이나 부영건설에 제가 고문 변호사로 활동을 했습니다만은 평상시에는 주로 그 경제적으로 어려운 서민들을 법률적으로 또 도와주는데 주로 주력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LG에는 우리 그 거창에 계시는 분이 상당히 위에 높은 분이 계셨는데 그분 잘 아십니까? 네, 그분 저 병규칠 그 LG그룹 전체 부회장님이셨는데 예. 그분이 저희 처의종입니다. 야. 처의종인데 사실 제가 LG그룹에 제가 법률 고문을 한 것도 예. 뭐 제가 부탁은 안 했는데 예. 그분이 저를 뭐 힘을 쓴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 자 수구 초심이라 고향 거창에서 변호사 활동을 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예, 때가 되면 고향에 내려와서 예. 경제적으로 어려운 그 서민들을 법률적으로 좀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정치에는 뭐 관심이 없나요? 네, 한때 저도 정치에 한번 입문해 보려고 노력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제가 정치에 맞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걸 느꼈기 때문에 저는 법조인으로서만 활동하려고 합니다. 네. 그 국회의원 하려고 한번 마음을 먹었었다가 그 결정적으로 그 안 하게 된 동기가 있다면은 그 뭐 누구의 영향으로 안 하게 됐는지 뭐 어떤 생각으로 안 했는지 그 말씀 한번 해보십시오. 꼭 누구 영향으로 안 했다기보다는요. 예. 제 자신이 쭉 한번 해보니까 제가 맞지 않다. 예. 그리고 정치에는 정치인으로서 자질이 있고 예. 능력이 있는 분들이 다른 분들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제 스스로 안 한 것입니다. 예. 현재 뭐 변호사로 뭐 생활하고 계시지만 만족하시겠네요. 네, 저는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향 거창 발전에 대해 물어보겠습니다. 변호사님이 생각할 때 거창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발전할까요?
저는 사실 정치인이나 경제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제가 그에 대해서 답변하는 것은 좀 주제 남은 일 같고 또 제 그런 능력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본다면 거창은 여러 가지 입지 조건으로 봐서 교육 도시로 발전하는 것이 예. 바람직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거창의 교육 도시로 발전하는 건 이미 있죠. 서울 북부에서는 다 소문이 나가 있고 거창에 지금 고등학교가 서울에서 알아주는 고등학교가 어떻게 꼽고 있어 계십니까? 우리 변호사님이 생각할 때. 글쎄 잘은 모르지만은 서울에서 그래도 거창고등학교나 대성고등학교는 예. 상당히 명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들었죠. 근데 지금 요즘은 거창고등학교, 대성고등학교 아닌 거창여고, 중앙고등학교도 지금 상당하게 많이 지금 소문이 나고 있습니다. 네, 그 소식을 들었습니까? 그런 소식을 혹시? 예, 들었습니다. 네. 거창여고나 또 중앙고등학교, 예. 그외에 또 거창 중학고등학교 지금 아린고등학교. 아린고등학교 예, 예. 이름이 바뀌었습니까? 예, 바뀌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라서. 그래 아린고등학교나 어디를 가든지 제 생각에는 열심히만 공부하면 예. 과거와 달리 예. 어느 대학이든지 다 갈 수 있는 학교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곧 지방선거가 또 있습니다. 그 변호사님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군수상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바람직한 군수상이라고 말할 것 같으면 저는 우선 행정 경험이 있고 그다음에 거창 군민들을 위해서 멸사봉공할 자세를 가진 인물이 군수로 선출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까? 자, 끝으로 우리 거창 군민들에게 또 인사 그리고 그 선배 후배들에게 그 우리 변호사님이 평소 때 하고 싶은 말이 계신다면 하십시오. 제가 그 전에 사실은 그 국회의원으로 출마하려고 했다가 거창 군민들에게 국회의원을 출마하지 않겠다는 이런 말도 없이 그래서 사라졌기 때문에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서 그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후배들에게는 열심히 특히 공부 같은 걸 열심히 해서 이 나라의 훌륭한 인재로 성장하기를 바란다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먼 길 경남 거창에 있는 채널 경남에 방문해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고향 거창 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기회가 되시면 또 와서 인터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예.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